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그간 꾹꾹 눌러놓은 확전 위험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미국과 협상을 할 만큼 해봐서 미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북 실무 경험이 많은 인물을 백악관 국가안보 요직에 발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위한 문턱을 낮췄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에 날아들자 새로 개발한 비밀 병기에 엄청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북한군의 참전과 러시아군의 진격에 마음이 급해진 바이든 행정부가 대인 지뢰까지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바깥 사용 금지 원칙을 뒤집은 겁니다. 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던데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군 대대장 그리고 정치 지도원, 우리로 치면 정훈 장교를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주에 이틀간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 주 초에야 발표를 했거든요. 김정은이 꽤 긴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새로울 건 없지만 시점에 주목이 됐습니다. 북한의 전투 참여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미국 한반도 그리고 국제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 세계가 내세운 돌격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팔이 미국이 군사적 개입 범위를 세계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세계 3차 세계대전도 운운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함으로써 파병으로 인한 분내,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분심, 다잡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주 무기 전시회에 참석해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방산 전시회가 평양에서 열렸거든요. 최근 시험 발사한 화성 19형 ICBM 그리고 자폭형 무인기까지 총출동시켰습니다. 개막식 연설에서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으로 갈 때까지 가봤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제 회고한 거죠. 이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존을 원하진 않는다. 침략과 대결을 추구하는 이 DNA가 있어서 대조선 정책의 근간이 대결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추측은 했지만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간의 관측 또는 기대대로 트럼프 당선인과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하더라도 핵 포기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네, 또 때마침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자 추가 인선을 발표를 했잖아요.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한 인물을 발탁을 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알렉스 웡이라고 트럼프 일기 때 한반도 관련 실무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를 역임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임명된 겁니다. 특이한 경력으로는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쿠팡의 워싱턴 사무소에서 대관 업무, 그러니까 대정부 소통 관련 일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인선을 발표하면서 자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도와준 바 있다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반영한 거로 보이고요.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낸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머지않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국정원이 밝혔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가긴 갈 텐데요. 시점이 언제 가느냐가 관건이겠죠. 푸틴이 얼마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줬거든요. 예정에는 없었고 또 그때가 휴일이었는데도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브리핑에서 정황상 민감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문제도 들어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다음 달에 당 전원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올해 성과를 정리하고
또 내년 과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 평양 방문, 그리고 북러 간 동맹 복원을 올해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울 거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답방 형식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또 동맹을 과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미국 등 이 서방 세계 간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잖아요. 아무래도 북한의 파병이 불을 당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군 참전에 대한 대응 조치로 결국 장거리 미사일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그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줄기차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0일이 지나서 나온 결정이죠. 양쪽이 장군, 멍군, 초강수를 잇따라 두면서 에스컬레이트하는 형국입니다. 최근 긴박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테크스 전술 탄도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좋다는 사인을 냈습니다. 사거리가 300km로 축구장 여러 개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죠. 이에 러시아 측이 즉각 핵전쟁, 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새 뉴클리어 독트린, 핵 교리에 서명했고요.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바로 에이테크스를 동원해서 이제 공격에 나섰고 영국산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도 쐈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새로 개발한 다탄두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또 이번에 러시아가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개의 탄도까지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이다 보니까 이 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맛보기일 뿐이라면서 더는 선을 넘지 말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이 말 그대로 비밀 병기인 셈입니다. 음속의 10배, 그러니까 초속 3km의 속도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때리거든요. 심지어 탄두가 여러 개가 있는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마음 먹으면 전술핵 탄두도 쓸 수 있겠죠. 푸틴이 그간 말로는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하다가 이번에는 결국 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화들짝 놀랐고 유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혹시 이제 권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권투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쓰지 못할 때는 권투할 때 링 위에서 한 손이 묶인 채로 싸운 겁니다. 근데 이제는 러시아가 이걸 풀어주지 마라. 미국하고 서방에 풀어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북한이 이제 참전을 하면서 결국 풀어준 거거든요. 한 손을. 그리고 나서는 이 풀렸던 주먹에 한 방을 맞은 겁니다. 열받은 푸틴이 반격으로 그간 보여주지 않았던 강력한 어퍼컷을 날린 거거든요. 이번 미사일 발사가 계속 선을 넘으면 어퍼컷뿐이 아니라 발도 쓰겠다고 경고를 날린 셈입니다. 그러면 권투가 킥복싱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발차기는 핵무기 사용이고 또 킥복싱은 경기가 핵전쟁, 이렇게 핵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현실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발차기를 못할 것 같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На Западе считают, что Россия никогда этого не использует. Посмотрите, что написано. Если чьи-то действия будут угрожать нашему суверенитету и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мы считаем для себя возможным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네, 이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건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인 지뢰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그간 고수한 원칙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간 주저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과감한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건데요. 대인 지뢰 또는 발목 지뢰 사용을 허가했죠. 명분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대전차 지뢰는 물론 대인 지뢰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반인도주의적인 조치라는 비판에도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의 공세에 두 손을 든 겁니다. 앞서 2022년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인 지뢰 금지 정책을 복원하면서
한반도는 예외로 해서 여기서만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한반도의 특수성과 또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이거를 고려한 건데요. 이게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인 지뢰를 써야 한다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도 대인 지뢰를 쓰게 됐지만 여기는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서 2주 정도 지나면 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추후에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아프리카 사자 등 같은 동물들을 대거 선물했더라고요. 그렇죠. 이 와중에 그 사자, 불곰, 그리고 각종 새, 여러 종류의 새를 포함해서 70여 마리를 공수했습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인 코즐로프가 경제협의차 평양에 간 계기에 북한 주민들을 위한 푸틴의 선물을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지난 6월에 푸틴의 방북 당시에는 김정은이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한 바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러시아의 측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сторически животные занимали важное место. Их дарят знак поддержки, доброты, заботы. И сегодня, вручая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ищам подарок от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Пхеньянскому зоопарку,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70 ос. 물밑에선 미사일과 포탄은 물론 병력까지 지원받고 수면 위에선 소위 동물 외교로 세탁을 하는 셈입니다. 이미지를. 푸틴이 최선희를 만나준 거에 대한 화답이라도 하듯이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코즐로프 장관과도 따로 면담했습니다. 청사 바깥까지 나와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등 저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극진하게 대접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 소식 짚어봤는데요. 무엇보다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걱정입니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등판 시기와 해법이 궁금한데 무엇보다 실기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